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뜨거운 ETF 두 종목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름이 아주 비슷하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그리고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둘 다 커버드 콜 ETF인데요. 이름도 닮았고 추종 지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구조와 전략, 그리고 투자자의 마음이 편해지는 포인트는 꽤 다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두 상품의 하락 방어력 차이, 분배금 과세 방식, 그리고 현금 흐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구독해 두시면 오늘 들은 내용이 내 투자 루틴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을 가장 먼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는 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부터 잠깐 짚고 갈게요. 커버드 콜은 보유한 주식 위에 콜옵션을 판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일정한 프리미엄 수익을 챙기자는 전략이죠. 주가 상승분 일부를 포기하고 대신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받는 겁니다. 즉 시장이 박스권일 때는 커버드 콜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돈을 벌어주는 전략이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급등하면 그 상승분 일부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커버드 콜의 본질이에요. 그럼 코덱스 200과 라이즈 200 둘 다 이 전략을 주간 단위로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삼성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ETF로 이름 그대로 코스피 200 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출시한 ETF로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을 추종하지만 콜옵션 행사 가격 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코덱스 쪽은 타겟 프리미엄 방식이에요. 매주 콜옵션을 팔 때 일정한 프리미엄 수익률, 예를 들어 0.3% 내를 목표로 잡습니다. 즉 프리미엄을 우선시하고 그에 맞춰 행사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등하더라도 상방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반면 라이즈 200은 타겟 델타 방식을 씁니다. 옵션의 델타 값, 즉 주가가 변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기준으로 콜옵션의 행사 가격을 매주 조정합니다. 이건 조금 더 상승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즉 라이즈는 상승장에서는 조금 더 따라가고 대신 프리미엄은 코덱스보다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더 좋은 건 누구냐? 이번엔 라이즈 쪽입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매주 2번 등가격 ATM 수준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예요. 즉 프리미엄을 더 자주 더 가깝게 받아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 프리미엄이 완충 역할을 더 단단히 해줍니다. 하락장에서 덜 빠지는 힘이 조금 더 강한 셈이죠. 반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연 15% 수준의 목표 프리미엄 타깃을 먼저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옵션 매도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프리미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승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참여 여력을 남겨두는 설계예요. 정리하면 라이즈는 방어형, 코덱스는 균형형입니다. 조용히 현금 흐름을 쌓고 싶다면 라이즈 쪽이, 상승장에서 따라붙는 속도도 어느 정도는 챙기고 싶다면 코덱스 쪽이 더 어울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 분배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커버드 콜 ETF의 분배금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프리미엄은 본질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손익으로 발생하죠. 이건 배당 소득이 아닙니다. 즉 일반 배당세율 15.4%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비과세는 아닙니다. ETF는 구조상 전체 운용 손익을 한 번에 분배하기 때문에 실제 분배금 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되고 일부는 원금 반환 성격 비과세로 빠집니다. 즉 과세되는 비율은 매번 달라요. 보통 커버드 콜 ETF들의 분배금 구성비를 보면 약 30에서 60% 정도만 과세 대상 배당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원금 반환으로 처리되죠. 이게 바로 커버드 콜 ETF의 절세 포인트입니다. 같은 5% 현금 흐름이라도 그중 절반이 비과세라면 실질 세후 수익률은 꽤 높게 유지됩니다. 또 한 가지 현금 흐름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반 계좌에서의 절세 효과예요. 연금 계좌나 ISA에서는 배당 소득세 자체가 이연 또는 비과세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매번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커버드 콜 ETF처럼 분배금 일부가 비과세 처리되면 같은 세전 수익률이라도 실질 세후 현금 흐름이 더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커버드 콜 ETF는 현금 흐름 중심의 투자자에게 맞춤형 절세 구조를 갖춘 상품인 거예요.
특히 라이즈와 코덱스 같은 위클리 구조는 매주 콜옵션을 갱신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 자동 조정이 되니까 직접 옵션을 팔 필요가 없는 시스템적 현금 흐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 뭐가 더 낫다는 건가요?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달라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방어적이고 안정적이며 매주 일정한 프리미엄 수익을 쌓는 구조.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은 상승장 참여도를 조금 더 주고 옵션 매도 폭을 조절해가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구조. 쉽게 말해 코덱스는 현금 흐름형, 라이즈는 균형형입니다. 둘 다 주식 100%보다 변동성이 작고 하락장 방어력이 높으며 매달 분배금이 나오는 ETF라는 점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고 가격 변동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 줄이고 싶다면 코덱스 쪽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도 놓치기 싫고 그래도 월간 분배금이 있으면 좋겠다는 분이라면 라이즈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제 실전 투자 관점에서 볼까요? 커버드 콜 ETF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이에요. 주가가 내려갔다고 더 사고 올랐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정한 금액으로 정한 날짜에 꾸준히 매수하는 겁니다. 커버드 콜은 복리형 ETF는 아닙니다. 대신 현금 흐름형 복리를 만들어주는 상품이죠. 즉,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순간부터 그건 복리의 궤도에 오르는 셈이에요. 그래서 커버드 콜 ETF의 진짜 매력은 단기 분배금이 아니라 그 분배금을 다시 쌓아가는 루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라이즈 또는 코덱스 커버드 콜 ETF에 투자하고 분배금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ETF 재매수에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형 복리 루틴이에요.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한 시스템으로 현금 흐름을 다시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 그게 조용히 쌓는 부의 진짜 의미죠. 결국 커버드 콜 ETF는 시장을 이기려는 상품이 아닙니다. 시장을 편안하게 살아내는 상품입니다. 오를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내릴 때 너무 두렵지 않은 구조. 그게 커버드 콜 ETF의 미덕입니다. 그 중에서도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안정과 쿠션을,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은 유연한 대응과 완만한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정한 루틴 안에서 꾸준히 쌓아가면 그건 조용한 복리의 경로가 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세금 정책과 과세 기준은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